재호야, 잘 지내지? 네, 뭐 그냥 똑같죠. 그게 요즘 우리가 좀 힘들어서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형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그게 재민이가 바쁘대서 요즘 일도 많고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거네요. 형한테 가보세요. 부모님이 전부 걸었던 사람 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하세요? 재호야, 그땐 몰랐다.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67세 김진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진호 씨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김재민과 둘째 아들 김재호였습니다. 재민이 태어났을 때 진호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난했지만 아들만 잘 키우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재민은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말도 빨리 배웠고 숫자도 잘 익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는 공부만 잘 시키면 큰 인물이 될 거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진호 씨와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우리 재민이를 서울로 보내 성공시키자.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야. 그렇게 첫째를 향한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재호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첫째를 안았을 때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재호는 형만큼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느리게 배웠고 숫자도 잘 외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적은 평범했습니다. 진호 씨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편의 두 아이를 다 키울 순 없어. 어차피 둘 다 대학 보내긴 힘들 거라면 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게 낫지. 그 선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큰아들 재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차별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재민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진호 씨는 새 옷과 새 신발, 새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재호가 입학할 때는 형이 쓰던 가방을 내주었습니다. 형 것도 멀쩡한데 새 걸 또 사야 하냐? 재호는 말없이 형의 낡은 가방을 맸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민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학원 보내면 더 잘할 거야. 그래서 재민에게는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호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너까지 학원 다니면 우리 집이 망한다. 너는 형처럼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재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부모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은 방에서 공부를 했고 동생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형은 학원에 가고 동생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형은 주말마다 도시로 나가 학원에 다녔고 동생은 부모를 따라 밭일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형 위주였습니다. 어느 해 재민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호 씨 부부는 어렵게 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치킨 한 마리는 큰 사치였습니다. 식탁 위에 치킨이 놓이자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동안 배달 음식을 먹지 못했기에 군침을 삼켰습니다. 재민아, 내 생일이니까 먼저 먹어라. 재민은 기분 좋게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그때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닭다리 주세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왜 닭다리를 먹으려고 하니? 진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형이 성공하면 너 닭다리 원 없이 먹을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참고 형을 응원해야지. 그날 재호는 닭 한 점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만 씹어 삼켰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재민이를 위해서야. 그리고 나중에 재민이가 성공하면 결국 재호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재민이 대학에 붙은 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붙었어. 아버지 김진호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손을 부르르 떨며 합격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았다. 역시 우리 집의 복덩이야. 부모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건 알았지만 그래도 재민이만큼은 반드시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호였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형의 합격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할까? 그러나 고민할 새도 없이 어머니의 말이 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당장 집 팔아서 학비 마련해야겠다. 전세 빼고 반지하로 들어가면 될 거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지. 재민이 졸업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사면 되지. 근데 학비는 어쩌고? 반지하 들어가도 지금 모자라잖아. 형이 졸업할 때까지만 대출 좀 받아서 메우고 졸업하면 갚으면 되지. 부모의 대화는 계속해서 재민이 중심이었습니다. 집을 파는 것도 대출을 받는 것도 앞으로의 미래도 모든 게 재민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재호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재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도 대학 가면 안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뜨거운 국을 휘휘 젓던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형만큼 좋은 대학은 아니어도 지방 국립대라도.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호야. 너까지 대학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니? 저도 공부 더 하고 싶어요. 형이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너까지 가겠다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때 마침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만큼 성적이 좋아? 내가 명문대 갈 성적이 나와? 재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 듯 형과 비교당할 거라는 걸. 엄마, 근데 제가 대학 안 가면 저는 뭘 해야 해요? 어머니는 그제야 국자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그냥 공장 들어가서 돈 벌어. 형은 공부할 테니까. 너라도 돈 벌어야지. 그래야 우리도 살지. 순간 재호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장요? 그래, 기술 배우면 되잖아. 세상엔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 길 많아. 근데 왜 형은 공부하고 저는? 내 형이 우리 집 살릴 사람이니까. 내가 형처럼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호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형처럼 될 수 없다는 걸 부모는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서울로 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자신이 공장으로 가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에게 선택권이란 없었습니다. 형이 성공하면 너도 좋은 날 올 거야. 재호는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제가 일하면서 등록금 모아서 나중에라도 대학 가면 안 돼요? 어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돈 모아서 뭐 하게? 그냥 나중에 결혼 자금이나 모아. 근데 저는 재호야. 순애 씨가 재호의 어깨를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졸업하고 자리 잡으면 너도 덕 볼 거야.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버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이 성공하면
너 닭다리 원 없이 먹는 날 올 거야. 하지만 재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정말 언젠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재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왜인지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몇 달 뒤 재민은 가방을 싸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잘 다녀와라. 우리 아들 서울 가면 연락 자주 하고. 부모는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창가에 앉아 형이 떠난 자리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재호는 취직 후 몇 년 후에 작은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처럼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과장 됐어요. 그래? 과장 그래 뭐. 축하한다. 말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어딘가 시큰둥했습니다. 재민이 때는 대리 되자마자 바로 차 샀는데 너는 아직 차도 없고 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해라. 진호 씨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재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그때 보너스도 많이 받아서 우리 맛있는 것도 사줬는데 넌 언제 한번 그런 거 사주냐? 재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비싼 거 많이 사드릴게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호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왜 항상 형과 비교를 하세요? 그런 말 계속 들으면 저도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진호 씨와 아내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세월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단아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그날 밤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이제 재민이 결혼해서 자리 잡으면 우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결혼 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값은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혼수며 예단이며 들어가는 돈도 상당했습니다. 진호 씨는 주름진 손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퇴직금을 조금씩 아껴 쓰며 모아둔 노후자금.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돈이 우리 돈이 아니라 재민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재민이 결혼식 우리 좀 힘들어도 제대로 해주자. 지금 해줘야 애들이 기죽지 않고 잘 살지 않겠어. 아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남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적금을 깼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에도 손을 댔습니다. 심지어 약간의 빚까지 냈습니다. 재민이가 잘 살면 우린 걱정 없잖아.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부부 사이에서 되풀이됐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진호 씨는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신부 측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재민이 친구들도 하나같이 번듯해 보였습니다. 축복 속에 예식이 진행됐고 신랑 신부가 함께 걸어 들어오는 순간 진호 씨는 울컥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결혼식을 마치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분주한 와중에도 진호 씨는 자꾸만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뿌듯했고
그 옆에 든든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진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도 좀 쉬어도 되겠지? 아내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찍이 서 있는 둘째 재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재호도 언젠간 잘 되겠지. 하지만 그날은 그저 첫째 아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진호 씨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재민이한테 좀 기대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나 진호 씨는 몰랐습니다. 그날 자신이 마지막으로 웃고 있었던 날이라는 것을, 그 이후 찾아올 긴 침묵과 외면의 시간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이 잘 살면 우리도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재민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진호 씨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 가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진호 씨는 알지 못한 채 아들이 떠난 뒤 텅 빈 집에서 그 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호 씨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린 아들 재민은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키워냈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는 아들이 부모를 돌아보고 노후의 든든한 의지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지만 그 변화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지나 며칠 후 진호 씨와 아내 순애 씨는 TV를 보며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우리 재민이가 왔나? 진호 씨가 환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자 둘째 아들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너 웬일이냐? 반갑다기보다는 의외라는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냥 집에 오는 길에 들렀어요. 눈도 오고 해서. 재호는 한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얼굴엔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아, 그래. 들어와라. 식탁에 재호가 앉았지만 이미 밥을 다 먹고 난 뒤였습니다. 순애 씨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왔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그럼 됐고. 여기 귤이라도 까먹어라. 분명 재호는 좋은 마음으로 들렀지만 집 안 공기는 어쩐지 서먹했습니다. 진호 씨도 딱히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형네는 연락해봤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늘 화제는 재민이었습니다. 재호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뭔가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있다가 재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벌써 가냐? 눈 오는데 조심해라. 그렇게 문을 나서는 재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는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애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히 와서 밥도 다 먹었는데 귀찮게. 재민이는 바빠서 못 와도 전화라도 하지 뭐 하는 건지.
진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재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 한편이었습니다. 난 그냥 보고 싶어서 갔을 뿐인데 나는 아들도 아닌가? 결혼식 후 첫 주말, 진호 씨와 순애 씨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재민이 오늘 올 것 같아? 그러겠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보고 싶을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재민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뒀어. 나는 찌개도 준비해뒀어. 재민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부부는 아들 부부가 찾아올까봐 오랜만에 거실도 깨끗이 치우고 냉장고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는 몇 번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낯익은 차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여보, 벌써 저녁인데 그러게. 전화라도 올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는 오겠지? 그래, 다음 주에는 꼭 오겠지. 한 달쯤 지나서야 진호 씨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민아,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좀 들르지 않을래? 아, 죄송해요. 이번 주는 회사 일이 좀 밀려서. 그래, 바쁘구나. 다음에 시간 날 때 오면 되지. 네, 다음에 꼭 갈게요. 아들은 바쁘다며 방문을 미뤘고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부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순애 씨는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손수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고기 좋아하지? 너 어릴 때 좋아했던 장조림도 해놨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같이 왔습니다. 예의 바르고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딱 그 선까지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네, 조금 바빠요. 그래도 할만해요. 그래, 힘들 땐 언제든 와. 엄마 아버지가 있잖니. 재민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앞으로는 생활비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밥숟가락을 들고 있던 진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가정을 꾸렸잖아요. 아기도 계획하고 있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해서요. 순애 씨가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너 결혼할 때 우리 힘들게 도와준 거 알지 않니? 너한테 바란 게 아니라 그냥 우린 믿고 그렇게 한 거잖아. 재민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 씨와 순애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기대고 살 줄 알았는데 재민이가 우리한테서 멀어지려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 사람은 또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곧 다시 오겠지. 손주 생기면 또 달라지겠지. 그러나 그 기대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재민이 생활비를 더 이상 드리기 힘들다고 말했을 때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의 마음에는 작은 금이 생겼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지만 아들은 아내 친정에 간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설은 아내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나중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뭐 명절에는 집에 들려야지. 장도 얼마나 많이 봐놨는데. 죄송해요. 추석 때는 내려가도록 할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 씨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설날 아침 재호가 작은 선물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왔구나. 아, 순애 씨는 떡국을 끓이고 있었고 진호 씨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두 분 드시라고. 정성껏 고른 건강식품이었지만 순애 씨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거 사오지 말고 형처럼 용돈을 좀 주지 그러냐? 진호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재민이는 명절 때마다 꽤 두둑하게 주고 갔는데 넌 아직 멀었구나. 재호는 머쓱해졌습니다. 그날 아침상도 어쩐지 푸대접 같았습니다. 재호가 돌아가고 난 뒤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큰애가 있어야 명절 분위기가 나는데 재호만 와서는 뭔가 허전해. 그 말은 몇 년째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한 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차 며칠 입원하게 됐습니다. 재민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문안을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재호가 퇴근 후 짬을 내 병실에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뭐 별거 아니다. 재호는 과일도 사오고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챙겼습니다. 그러나 진호 씨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형한테 연락했냐? 네, 바쁘대요. 역시 큰 놈이 와야 든든할 텐데. 재호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옆에 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큰형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왔는데도 재호는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결국 형이 안 올 때 대신하는 사람일 뿐인가? 그렇게 작은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에 집을 하나 계약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 힘으로 마련했어요. 재호는 부모님이 기뻐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뭐. 내가 이제 자리 잡아가는구나. 그런데 재민이도 집 사느라 고생했는데 그때 우리가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순애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갈게요. 그날 이후 재호는 더 이상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냈습니다. 재호의 마음은 완전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와 순애 씨는 재호가 자주 오지 않자 서운해했습니다. 둘째도 요즘 소홀하다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러나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재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무심코 던진 말들, 기대에 못 미친다는 눈빛들, 형만큼 안 된다는 비교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아들의 마음에 벽을 쌓았습니다. 그 벽은 어느새 너무나 높아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손을 내밀어도 이제는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도 조용히 부모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큰아들 재민에게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진호 씨와 아내 순애 씨는 이제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또 바쁘다고 하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싫어하진 않을까? 그렇게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부부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몇만 원씩 깨지는 진료비도 부담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도 더해졌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틀고 싶은 날도
두 사람은 덜덜 떨면서 전기장판에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 거의 바닥난 걸 보고 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우리한테는 애들이 있잖아. 진호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숨이 깊었습니다. 결국 진호 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그동안 연락을 잘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 재호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오후 늦게 진호 씨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호의 번호를 눌렀지만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경계심이 느껴지는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재호야, 잘 지내지? 네, 뭐 그냥 똑같죠. 서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 씨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좀 힘들어서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진호 씨의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그러다 재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그 순간 진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찌르르 했습니다. 진호 씨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그게 재민이가 바쁘대서 요즘 일도 많고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거네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투에서 묘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재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늘 형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형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부모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때 재호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뭘 이뤘을 때 부모가 그렇게 환하게 웃어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떠올려 봐도 그런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형에게는 신혼집 자금에 혼수까지 아낌없이 보탰지만 자신이 결혼할 때는 우리도 이제 힘들다며 알라서 하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도 그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 형이 잘 되면 결국 부모님도 편해질 테니까 결국 도움받게 될 테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그는 외면당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결혼 후 부모와 멀어졌고 부모는 늙고 힘들어지자 이제 와서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이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재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투에는 왜 이제 와서 나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아들의 그 말투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돼서 둘째한테 손 벌려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많이 필요하진 않고 그냥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마라. 조금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 씨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작아질 줄 몰랐습니다. 노후에는 아들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에게 손을 벌리며 미안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애써 숨겨야 했습니다. 재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도와주겠다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번만 해드릴게요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진호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뭐해? 보내준다더라. 그런데 진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말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 아이도 상처가 많다는 것을. 그날 밤 진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다시 결혼식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날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들 잘 되라고 했던 모든 선택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진호 씨는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새벽빛만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호 씨와 순애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한동안 메말라 있던 가슴 한구석에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났다니 이게 얼마만에 좋은 소식이냐. 이제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겠지? 손주 핑계로 자주 볼 수도 있고. 순애 씨는 작은 손싸개와 베네 쩌고리를 손수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아기 과자와 과일도 사고 커다란 선물 바구니도 정성껏 꾸렸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도 심장이 설렜습니다. 손주가 우리를 보고 방긋 웃어주겠지.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마주한 며느리의 표정은 뜻밖이었습니다. 놀라고 조금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얼굴 한번 보려고. 순애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면서도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재민도 마주 앉았지만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지? 네, 그냥 요즘 자주 깨서 많이 힘들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피로와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는 손주를 안아볼까 했지만 그마저도 선뜻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가져온 선물 바구니만 건네고 그럼 우리는 가볼게. 아기 잘 키워. 짧게 인사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순애 씨가 먼저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봐. 손주 한번 보겠다고 간 건데. 진호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늙었나 보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 부부는 먼저 연락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과의 거리는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재민에게 전화를 걸며 진호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받지 않으면 어쩌나 망설였지만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잠시 안심했습니다. 이번 주에 볼 수 있냐? 이번 주는 힘들어요. 아들의 말투는 예전보다 더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진호 씨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다음 주는? 그때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짧은 통화가 끝나고 진호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걸려있는 재민의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곁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던 자신과 아내의 모습. 그날의 행복했던 순간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진호 씨는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기대했던 걸까?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옆에 있던 아내 순애 씨도 들었는지 조용히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에 들뜬 마음과 희망이 지금은 쓸쓸한 회한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아들 집에 가겠다는 말도 전화를 하겠다는 말도 점점 줄여갔습니다. 굳이 먼저 연락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들이 먼저 연락해 주지 않을까, 혹시 손주를 데리고 불쑥 찾아오지 않을까.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 건 아닐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딱히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아들에게 전화해도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아이가 자주 아파서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부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우리 걱정 말고 잘 지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상처받았을까 걱정되어 괜히 더 웃어 보였지만 둘 다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앉아 순애 씨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아들 잘 되라고 했던 건데. 진호 씨도 담배 한 개비를 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몰랐지.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둘은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평생 아들 걱정하며 뒷바라지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들에겐 부담이 되었던 걸까? 결혼 자금, 신혼집 비용 모두 선뜻 내주며 우린 괜찮다고 했던 것들이 정작 아들에겐 무거운 빚처럼 느껴졌던 걸까? 재민이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도와준다는 마음뿐이었는데 그게 결국 아들과의 사이에 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아들 집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가면 며느리가 또 싫어하겠지. 그냥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어요. 그렇게 명절에도 둘만 떡국을 끓여 먹고 부엌 구석에 쌓아둔 오래된 과일 상자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져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 바쁘다고 부모 얼굴 보기 힘들어. 손주 키워달라고 하면 그때는 자주 보겠지. 기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속 편해. 친구들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혹시 이번 주말엔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매주 좌절됐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한 결과로 돌아왔을까? 진호 씨는 거실에서 결혼식 사진을 내려다보며 다시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너무 다 줘버렸나? 결혼식 날 손에 쥐어줬던 봉투, 신혼집 마련하라고 깼던 마지막 적금. 그때는 행복해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부부는 점점 서로에게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작은 텃밭에서 같이 풀을 뽑고 저녁에는 TV 앞에 앉아 어색한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그저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후회만이 그들의 노년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힘든 적이 있었을까? 진호 씨는 부쩍 야위어 보이는 아내 순애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둘 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면 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퇴직한 지 오래된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가끔 반찬 몇 가지가 있어도 대부분 싸구려 나물이나 김치뿐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 올려놓는 날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가능했습니다. 한때는 아들 식구들 오면 불고기도 굽고 생선도 사다가 상을 차려주던 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가 꿈만 같았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을 꼭 덮고 자면서도 순애 씨는 자다가도 자주 깼습니다. 당신 너무 춥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서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둘 다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병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다른 길목에서 진호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들 재민에게는 몇 번이나 연락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기도 어린이집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통화는 핑계 같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그쪽 사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래. 재민이도 사정이 있겠지. 애써 이해하려 해도 가끔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다 퍼줬는데 이럴 수 있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재호가 떠올랐습니다. 늘 뒤에만 두고 살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재민이 잘 되면 다 잘 될 거라고 재호는 별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그 재호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 애한테까지 손 벌려야 하나. 어쩌겠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 애도 서운한 게 많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진호 씨는 늦은 오후 한참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호의 번호를 누르며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화내면 어쩌지? 그래도 아들이잖아.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재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재호야, 잘 지내지? 서로 간단한 안부를 나눴지만 진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좀 어렵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재호의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호 씨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말. 형한테 가보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뭐, 진호 씨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님이 전부 걸었던 사람 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하세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정면으로 듣게 되니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호야, 그땐 몰랐다. 엄마 아버지가. 진호 씨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재호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듯 했습니다.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순애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해? 진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재호가 뭐라고 했어? 진호 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한테 가보라고 하더라. 우리가 전부 걸었던 사람한테.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애 씨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애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우리가 그 애한테 너무 했나 봐.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었습니다. 재호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서운함과 소외감.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던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남아 있었는지를. 그날 이후 진호 씨는 더 이상 재호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휴대폰에 가다가도 멈췄습니다. 재민에게도 재호에게도 더 이상 전화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거절당하면, 혹시 또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저 서로 기대며 말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혹시나 아들들이 찾아온 건 아닐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늙어갈 줄 몰랐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아내는 냉장고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민은 여전히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아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힘들어요. 이 한마디는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손주 교육비, 집 대출금, 생활비. 그의 현실이 우리보다 팍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들 집에 들렀을 때 보았던 넓은 거실, 최신 가전제품, 손주의 고급 유모차. 그 풍경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준 돈으로 마련한 것들이겠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손수 쥐어주고도 이제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은 힘들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이해하고 참아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점점 바짝 말라갔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재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재민이만큼 기대를 받지 못하고 늘 조용히 뒷전에서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해 꾸준히 키웠고 지금은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사업 잘 된다며? 이제 부모님 편하게 모실 수 있겠네. 그 말에 우리는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재호와도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어렵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한테 가보세요. 부모님이 전부 걸었던 사람 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때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호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잘 된다는 소식에도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재호에게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나는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눈밑은 움푹 꺼졌고 흰머리는 더 이상 새는 것조차 의미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손에 물이 묻은 채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순애가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를 버린 거지. 그게 잘못이었어. 나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잘 되라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선택이 결국 두 아들과 우리 부부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깨달아도 시간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후회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재호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간 되지 언제든지 되지. 그 주말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사는 원룸을 둘러보며 말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서운하게 말해서. 우리도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미안했고 그도 힘들었고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 풀어낼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족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재호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가끔 반찬을 가져오고 병원에 갈 때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재민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도 부모 마음을 알게 되겠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자식이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얼굴 보며 웃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그 소소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후회보다는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뒤돌아보면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나중에는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스스로에게도 외로움이 되어 돌아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김진호 씨 부부도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잘 되기만 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작은아들의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면 부모도 버림받는다는 뼈아픈 진리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간이 흘러 작은아들 재호와 다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미안했고 서로 힘들었고 서로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들 사이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비싼 선물을 사주고 많은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고 같이 밥 한 끼를 먹으며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 주면 나중에 돌아오겠지라는 믿음으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며 희망만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식의 어깨가 혹시 너무 무거워지지는 않았는지 또 다른 자식의 마음에는 외로움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라도 따뜻한 한마디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이 말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서로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